보신 것처럼 미국이 추가로 중국에 대규모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첫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제부 강혜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어제 우리 금융시장 특히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요?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전보다 4원 오른 달러당 1,1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123원 40전까지도 올랐었는데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린 것이 환율 급등에는 불을 지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35원이나 올랐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지난달 환율 변동성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종가 환율을 평균 환율과 비교한 원달러 환율 표준 편차는 지난달 19원 10전을 기록해서 2016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주식시장도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가량 떨어져 228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추가 관세를 예고해서 이번 이슈가 증시에는 상당 부분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앞서 하신 환율,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중이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대미 수출 규모가 12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신흥국 중에서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특히 자동차와 컴퓨터,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 우리 수출 주력 품목들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이달 1일부터 열흘간의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조합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이 약 1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 넘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제품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전망이고요. 정부는 민관 공동 비상 대응 체제를 구성을 했고 오늘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우리 경제의 또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이 통계도 지금 좋지 않다고요? 네, 개인 사업자 대출이 지난달 한 달간 2조 원 더 늘어난 30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에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어서 규제를 피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이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신용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로 꼽혔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또 하반기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네요. 네, 오늘 오전에 하반기 첫 금통위를 열고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기관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에 9명꼴로 이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하느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지가 주목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내수와 고용 부진, 또 미중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에는 우리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할 수 있어서 마냥 동결만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종전 전망치인 3%를 2.9%로 낮출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늘 이주열 총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